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의 방산 위상과 국력 높인 림팩, 비공도 소개, 해병대 다국적군 지휘하며 카브 시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 연합훈련인 환태평양 훈련인 림팩이 오히려 K방산의 우수성, 그리고 한국 해군의 국력을 증거하는 중요한 홍보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림팩에서 소개된 국산 유도 로켓 비공이 각국 해군에 큰 관심을 끌면서 세계 최대의 방산시장인 미국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해병대는 다국적군을 지휘하면서 연합 상륙작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 해군의 위상도 높아져 가고 있죠. 이는 한국 해군의 능력 그리고 한국군의 방산 제품의 우수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한국의 방산 위력과 국력 높인 림팩 비공도 소개입니다. 림팩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 합동 훈련이죠. 197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8회를 맞이한 림팩은 연합전력의 상호 운영 그리고 작전 능력을 향상하고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각 국가 간 해상 교통로 보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훈련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림팩은 미국 해군 3함대 관할 구역인 동태평양인 미국 서해안과 하와이 사이 해역에서 진행되며 미국 해군 3함대가 주관합니다. 한국은 1990년에 처음 참가했으며 호위함, 구축함,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등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7회째 림팩 훈련에 참가한 한국 해군은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14,000톤급, 그리고 7,600톤급 세종대왕함, 4,400톤급 문무대왕함 등 1990년 첫 참가 이래 가장 많은 전력을 파견한 것이 이번 훈련이죠. 냉전 시기 소련을 견제를 목표로 시작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훈련으로 자리잡은 림팩은 각국의 군함과 무기 기술을 서로 뽐내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의 군함, 그리고 잠수함, 그리고 각종 방산 무기 이것들을 홍보하는 장이 되죠. 아울러 각국 해군의 친성의 장이자 세계 최대의 방위산업 시장인 미국 공략을 위한 세일즈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림팩 훈련 현장에서 LIG 넥스1이 만든 국산 유도 무기 2.75인치 유도 로켓 비공을 소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죠. 비공은 해상 이동 표적을 대응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LIG 넥스1이 참여해 2016년 개발을 완료한 2.75인치 유도 로켓입니다. 2019년 10월 한국이 개발한 비공은 한국산 유도 무기 최초로 미국의 FCT 해외 비교 시험 프로그램에서 비행, 사격 시험 등 검증 요구 조건을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충족하며 이 성능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인정한 무기 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CT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 장비 기술을 시험 평가하는 미 국방부의 프로그램이죠. LIG 넥스1에 따르면 비공은 약 7cm의 작은 직경에 유도 조종 장치를 탑재하고 있으며 발사 후 망각 방식으로 다수 표적에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죠. 또한 차량 탑재 방식을 적용해서 기동성이 우수하고 차량 자체의 표적 탐지, 발사 통제 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어 단독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에서도 가능하고 해상에서도 가능한 것이 지금 비공이죠. 해군은 해병대에서 기존 노후화된 해안포를 비공으로 대체해 운영 중입니다. 자, 지금 이것이 LIG 넥스1에서 대공 유도무기, 해상 유도무기, 지상 유도무기, 공중 발사 유도무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국방 상호 조달 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한 국방부분 공급망, 공동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히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한국의 국산 무기의 성능 향상이 기록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K방산의 최대 경쟁력은 가성비와 후속 조치 AS를 꼽고 있으며 미래 수출 전망도 밝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방산동맹을 강화해서 중국 공산당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최 회장은 최근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방산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이점이 훨씬 많다라고 하면서 미국 양국이 방위산업 공급망을 축으로 촘촘히 엮인다면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국내 방산 기업들에게 가동률과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큰 기회를 열리는 셈이고
국방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방산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의 방산 무기가 미국에 진출하게 된다면 미국의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나토도 돌아가죠. 여러 가지 그 무기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LIG 넥스원도 이번 림팩 훈련을 비공을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미 군수기업인 레이시온과 함께 메릴랜드에서 열린 해양 항공 우주 전시회에서 비공을 소개하고 현지 해군 등을 대상으로 무인 수상정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발사대 시스템을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비공의 미 방산 진출을 통해서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죠. 자, 그리고 이거 지금 비공을 통해서 한국의 방산의 기술이 더욱더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해병대가 다국적군을 지휘하면서 카브를 시연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양 훈련인 환태평양 훈련 림팩이 진행 중인 미국 하와이에서 우리 해병대가 연합 상륙 훈련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한국만 카브를 제공했기 때문이죠. 미국 해군이 주도하고 있는 림팩에서 한국 해군의 참여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림팩 참가 초창기 때인 1990년대엔 호위함 2척만 보내면서 규모가 작다는 말을 빗대는 큐티 네이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지만 17번째 참가인 이번에는 미 해군 다음으로 가는 전력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등 점점 위상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림팩에 참여한 우리 해군은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한국형 구축함인 문무대왕함, 손원일급 214급 잠수함 신돌석함 등이 하와이에서 정박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과 함께 P3 해양 초계기 1대, 링스 해양 작전 헬기 2대,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카브 9대와 해병대 1개 중대, 그리고 해군 특수전전단 UDT와 SEAL 4개 팀, 그리고 해군 제5성분 전단, 제59 기동 건설 전대 등 장병 1000여 명도 이번 림팩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림팩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26개국 수상함 38척과 잠수함 4척, 항공기 170대, 9개국 해병대 등 전력 25,000명이 참가하고 있죠. 거의 절반의 전력이 미군 소속이며 우리 해군은 두 번째로 강력한 전력을 파견했다는 평가를 참가국 대부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림팩에 이렇게 많은 해군이 참여하면서 중국이 견제하고 나서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지난 8일 하와이 훈련지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카브의 해상 및 상륙 기동, 다국적 해병의 카브 탑승 및 상륙 돌격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카브의 해상 상륙 기동을 했는데 다국적 해병도 이 카브에 탑승하고 상륙 돌격 작전을 진행했다라는 거죠. 곧 한국의 해병대가 이 카브를 통해서 이 모든 지휘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큐티베이비에서 이제는 다국적군을 지휘하는 위치까지 성장하게 된 것이죠. 한국 해병대가 주도한 카브 훈련은 우리 해병대에서는 연합작전 능력 향상, 군사훈련 및 우호 증진, 새로운 작전 환경에서의 전투 경험 축적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카브는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수행할 때 상륙 함정에서 해안까지 신속하게 병력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해상에서는 함정처럼, 육상에서는 장갑차처럼 움직이는 것이 이 카브이죠. 이번 훈련에서 한국의 해병대가 다국적군을 지휘한 것은 카브를 투입한 국가가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병대가 림팩에서 우리가 만든 장갑차를 직접 참가시켜 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한국 해병대의 카브 시험 기동 이후 안전교육과 국가별 전술 교류가 이루어졌고 각국 해병대원들은 카브에 나노 탑승해 본격적인 상륙 돌격 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카브인데요. 이 바다에서는 이 수륙 양용차로, 지상에 올라와서는 장갑차로 사용되는 이런 카브입니다. 지금 지상에 올라오니까 장갑차처럼 사용되는 거죠. 통가에서 온 한 해병은 우리도 저런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체험해 볼 수 있는 데다가 한국의 해병 전술도 익힐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습니다. 미국 해병대 소속 브랜드
사가위니아 중위는 이번 훈련은 한미해병뿐만 아니라 림픽에 참가한 모든 국가의 해병들과 전력을 통합하고 준비성을 확립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특히 여러 대의 카브를 활용해 상호 운영성과 전술 능력을 평가하고 증명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호주의 한 해병 병사도 해병 하사는 오늘 훈련을 한국 해병대가 지휘했는데 모두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카브를 활용한 상호 운용성과 전술 능력을 평가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림팩 기간 각종 다국적 연합훈련을 진행하면서 상호 간의 우정도 깊어질 수 있다라는 소감도 밝히고 있죠. 훈련을 지휘한 김 중대장은 우리 해병대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과 림팩의 다양한 연합훈련을 통해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미 동맹의 핵심적인 역할을 출중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림팩 훈련 기간 외국 해병대와 함께 도시지역 작전훈련, 그리고 기동사격훈련, 우발 상황을 대비한 공중 돌격훈련 등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번 림팩에 한국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참가했죠. 이 참가를 통해서 지금 한국군의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고 연합훈련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의 능력까지 이번에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의입니다. 특히 해병대의 카브가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 카브를 도입할 나라가 점점 더 늘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 보면서 한국 방산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